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바로 저는 이제 노출 효과 말했는데요. 많이 접한 걸, 많이 익숙한 걸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럼 바로 반론 들을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나는 그거 지겨워. 그죠?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한 가지 이론은 절대 설명이 안 되고요. 미식 이론은 한 15가지 정도는 들어가야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뭐 볼수록 좋다고 볼수록 나는 지겨워. 볼수록 싫어. 이게 이제 감각적 피로가 느껴지는 거죠. 실증이 나죠. 그래서 이제 다양성, 대비, 새로움 이런 효과를 또 요원합니다. 그래서 대량 대기업들은 식품 큰 기업들은 원하는 게 뭐겠어요? 가장 최고 가장 좋아하는 맛 하나로 대량 생산해서 박리담회로 쫙 밀어붙이는 이걸 다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야 뭐 다품종 소량 생산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 소품종 다량 생산이 무조건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항상 최적의 배합표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식품에서는 또 이 뭐 지복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농도가 있으면 당연히 없을 때는 아무런 자극이 없고 호불호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뭐가 들어가면 좋아하는 쪽에 성분이 들어가면 점점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그 최적점을 지나고 나면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평균적으로 좋아하는 여기를 찾아서 노력하는 거고요. 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모든 사람이 최적점이 다 여기냐 이거죠. 최적점이 어떤 사람은 여기인 사람이 있고 여긴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래도 야 가장 많은 쪽은 그래도 이 사람 여기다 놓으면 이 사람이 너무 불만이 세질 거고 여기다 놓으면 이 사람이 너무 불만이 많아질 거고 중간 정도 여기다 놓고 하나를 밀어붙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제품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처음에 했던 방법은 워낙 생산 다양하게 만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으로 밀어붙였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 사람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테드 강연에서 설명했는데요. 하워드 모스코워치 이 사람이 콜라 회사에서 야, 사람들이 보니까 한 감미도가 8에서 12 정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음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음료 대부분 감미도가 한 8에서 12 정도. 평균 10 정도 같은데 진짜 이 중에 최고로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한 0.25씩 농도별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봤죠. 그러면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점이 있을 것이다. 잘 안 나오더라. 이 결론이었고 다시 이제 캠벨에서 이 사람한테 요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파스타를 만들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다양한 품목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사를 해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타입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건더기 있는 타입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서 밀어붙인 것은 다양한 건더기 있는 이런 제품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대성공을 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음식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도 그렇죠. 첫 입 먹었을 때하고 마지막 입 먹었을 때 느낌 다르잖아요. 그 음식을 똑같은 첫 입도 오늘 먹은 것하고 내일 먹는 것하고 이럴 때 먹는 거하고 저럴 때 먹는 것하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국은 다양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점점점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 상태에서 배가 부른 상태에 새로운 음식을 주면 또 이렇게 맛있다고 먹는 이게 보면 어찌 보면 현대 문명의 비극은 이거죠. 그 음식 넣고 먹다가 이제 맛없어 그럼 그만 먹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할 건데 지금은 코스별로 또 다른 것 주고 다른 것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로 먹고 또 밥 먹고 나서 맥주를 먹으면서 안주 시켜 먹고 나서 또 한차 가서 또 다른 걸 또 먹고 계속 새로운 게 들어가면 계속 또 먹고 계속 먹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사실 고유한 특징이죠.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는 거. 근데 실제 실험해 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간식에 배가 있어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난 사람한테 티라미수를 먹자 그랬더니 위가 꿀렁꿀렁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냈대. 쪄갔는데 여자만의 특징이냐? 아니고요.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에 불렀어. 근데 맥주 먹으자 그러면 그렇게 물 많이 먹었는데 맥주를 먹어. 또 주식 먹었어. 간식 먹으러 가고 2차 가고 그러면 다 또 배가 또 알아서 출렁출렁 하면서 위가 굉장히 수축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 만족할 건데 그냥 또 다른 게 들어온다 그러면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잡식동물이죠. 잡식동물. 잡식동물이 뭐 특징이냐 그러지만 인간만이 유일한 잡식이라고 봐야 돼요. 진정한. 그잖아요. 초식동물은 초식만 먹어서 초식이고 육식동물 육식만 먹어서 육식동물이고 잡식동물 있죠. 근데 잡식동물도 자 오늘은 딸기 맛, 내일은 초코 맛, 바닐라 맛 이렇게 안 먹어요. 그냥 지가 초코 맛 1000번 먹다가 딸기 바닐라 맛 1000번 먹다가 이렇게 먹지. 아 오늘은 어떻게 해서 먹을까 이거 고민 코스 짜고 안 그렇습니다. 그냥 먹던 거 잡식할 수 있어도 어떤 그 자원을 발견됐어 그러면 그걸 주로 먹게 되지. 야 이건 먹다 보니까 지루하니까 다른 거 하나 먹어볼까 또 새로운 거 없을까 이렇게 고민 안 하죠. 그냥 배부르면 되는 거죠. 인간만이 계속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잡식하면서도 또 편식 걱정하고 자연계에서 인간만큼 골고루 먹은 동물이 아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골고루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뭔가 못 챙겨 먹어서 방송에 나와서 뭔가 희한한 과일 나오고 희한한 뭐 나오면 아 저건 먹어야 건강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동물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편식이 장점이 많아요. 편식이라고 하는 게 그 몸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음식인 거고 첫 번째 검증되어 있잖아요. 자기 부모로부터 먹어온 걸 계속 먹다 보면 모든 자료에 자연의 자원에 사실 독이 있는 게 많지 날 먹기 위해 준비된 음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하고 맞는 음식이 이런 거라서 부모 때 먹어온 걸 계속 먹어온 게 맞는 거지 엉뚱한 거 먹다가 탈나고 죽거나 할 확률은 훨씬 많죠. 근데 인간은 잡식이 가능한 게 옛날에 인간은 그렇게 잡식 아니었을 거예요. 과일 먹거나 동물 먹었거나 뭐 그렇게 먹었지. 지금처럼 뭐 뇌가 발달하면서 후각이 발달하면서 후각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이건 먹을 수 있어라고 먹어도 돼라고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상태는 먹을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니까 그만큼 먹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다양한 음식에 적응해서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곳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많은 리스크를 안고 많은 소득을 새로움을 추구 경향으로 확보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식품회사 연구원한테 말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것은 즐거움을 주지만 진짜 감동은 익숙함에서 온다 이 말 하면서 절대로 본인이 안다고 해서 소비자도 알아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본인들은 검증된 원료야. 새로 체리가 들어왔어 옛날에 무슨 뭐 아사이베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원료업자가 자기한테 나쁜 거 준 거 아니라 이미 쓸만한 원료 준 거고 준 걸로 단사람들 평생 한번 먹어볼까 말까 한 건데 평상시에 다양한 거 먹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먹어보면서 음식을 그걸 만들면서 계속 먹어봤어. 그러니까 이미 익숙해진 환경에 의해서 소비자보다 그 원료에 대한 경험이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이 정도면 괜찮네 했는데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이거 낯선데 이상한데 수상한데 를 먼저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거 좋아할 거다. 새롭게 도전했으니까 좋을 거다 그러는데 소비자가 봐서는 그거 좀 뭔가 의심쩍고 생소하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소비자는 다 의심하게 돼 있는데 저게 안심하고 좋은 것보다는 맨날 저 의심하라 저거 속인다 뭐 어쩐다는데 막 받아들일 거다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여건이 된 다음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문점에 가서 잘 팔리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체리 주길래 그럼 체리 주면 민트 초코가 나왔어요. 민트 초코를 줬더니 껌 맛이 난다 그래. 요구르트 맛이 인기가 있어 요구르트 해주면 아이스크림이 상했나 그래. 쉰 맛이 난다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 요구르트 맛이라고 써놔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우리가 막 도전해보고 새로운 거 특이한 거 안 먹어본 거 먹어보려는 데가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갔을 때는 먹어보니까 당연히 이런 맛이겠지 하고 봤는데 다른 거야. 새로운 거야. 받아들이기 힘들죠. 식당을 하더라도 자기 그런 속성에 맞춰서 샵을 내보려면 그런 분위기가 되는 쪽에서 새로운 걸 해보고 거기서 받아들여지면 다른 지역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느닷없이 보수적인 지역에 가서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 없는 음식을 도전해보는 것은 참 무모한 짓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먼저 분위기부터 받아들일 여건부터 확인해야지 결국 음식은 맛보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보다 보면 좋아진다 하고 사실은 보다 보면 지루해진다 두 가지를 어떻게 적당히 믹스해서 이해할 건가 이게 첫 번째 미식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